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이 난다거나 한밤중에 열이 펄펄 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코로나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어느 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의 고향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와 안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 가야겠죠? 한국에서 몸이 아플 때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료기관의 종류와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병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동네뿐 아니라 거리를 지나다 보면 치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동네 의원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동네 의원 외에도 보건소, 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감기에 걸렸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보건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인데요. 즉,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그리고 관리를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 검사 등을 할 수 있고요. 또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쌉니다. 종합병원은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병이 잘 낫지 않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가는 곳인데요.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과 같은 서양의학 이외에도 한국 전통의학을 활용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침을 맞거나 뜸을 뜨거나 또 약초 등을 다려서 한약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침은 바늘처럼 생긴 가늘고 긴 의료기구로 피부나 근육을 찔러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보기에는 좀 무서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뜸은 약물을 태우거나 태운 김을 쏘여서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한약은 약으로 쓰는 풀인 약초들을 다려서 만드는 약입니다. 갑자기 심하게 아프거나 많이 다쳐서 직접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는 바로 119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119 대원이 찾아와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한 후에 응급차로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 데려다 줄 겁니다. 혹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119 신고가 어려웠던 적이 있으셨나요? 이제 119 다매체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함께 보시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스마트폰 앱으로도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로 119 상황요원에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천소방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습니다. 영상통화와 문자,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해 특히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119 신고 접수 시 바로 119 상황실로 연결되어 보다 정확한 현장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신고는 119 신고 앱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됩니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 위치 정보를 통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건강보험 제도를 알아볼게요. 한국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 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국가에 내는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질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는 물론 아이를 낳거나 할 때처럼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는 항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가입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이들의 가족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피부양자로서 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또 아내나 남편 등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되고요. 배우자 외에도 미성년 자녀나 부모와 같은 가족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보험에 가족을 등록하고 싶을 때는 피부양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또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에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에 해당돼서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화재와 같은 재난이나 또 범죄를 겪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안전한 생활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국가재난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재난관리 책임을 가진 모든 기관과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는데요. 학교나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지진 대피와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재난대비 훈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화재나 전염병, 해로운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경우, 그리고 원전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응 매뉴얼을 직접 실천해 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노력입니다. 긴급한 재난이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 신고 전화를 이용해서 현재 자신의 위치와 또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범죄 신고는 112, 재난 신고는 119, 민원 신고는 110으로 전화하시고 감염병 신고는 1339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내 주변에서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시설, 또 오염물질, 전염병 원인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런 걸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표지판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국민신문고 누리집 안에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안전해야 되겠죠? 자, 그럼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한 5가지 방법을 살펴볼까요? 첫째, 직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작업장과 오가는 주변 통로를 자주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작업할 때는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셋째, 해로운 물질은 종류별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용기에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넷째, 평상시에는 비상구와 구급상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5째, 안전보건 표지의 의미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똑똑한 CCTV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높입니다. 공공 CCTV는 주로 방범과 교통 단속용으로 쓰이죠.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어린이에게 몰래 다가가서 어린이를 해치고 달아나거나 사람이 없는 밤 시간에 자동차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을 하고도 달아난 사람은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에는 생활 주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범인의 얼굴은 물론 소지품, 행동 패턴, 또 차량 번호 등을 지능적으로 포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도 알 수가 있죠. 한국 정부와 각 지방의 시, 군, 구에서 설치한 스마트 CCTV 시스템은 단지 범죄자 추적만이 아니라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률은 0.18%인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1.16%로 약 6배나 높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33,708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511명이었죠. 외국인 근로자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장에서 하는 안전교육이 언어나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한국인들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받았던 안전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한번 서로 얘기해 보세요. 또는 가정이나 직장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교육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